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혼입니다. 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회계 조작 의혹으로 금감원 감리를 받고 있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이 때문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당초 받기로 했던 지분 투자도 잠정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구설수에 오른 카카오 모빌리티, 당국으로부터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투자까지 막혔다고요?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어제는 뉴스 포인트에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금감원에 감리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 여파로 투자금 유치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우리금융이 회계 조작 의혹에 휩싸여서 금감원 조사를 받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지분 투자 계획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당초 우리금융은 이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최대 4천억 원 규모로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을 인수할 예정이었는데요. 네.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주요 주주로 참여해서 전략적 투자자 관점에서 모빌리티 부문과의 시너지를 찾겠다는 게 이제 우리금융의 계획이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도 이제 지분 인수 의사를 타진을 했는데 결국 우리금융을 상대로 논의가 지속을 됐었죠. 그런 가운데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 이 사법 리스크를 겪으면서 이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우리금융 내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금융은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 투자 계획을 유보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고요. 우리금융 내부에선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카카오의 잡음이 생겼을 초기부터 이 딜의 진행 여부와 관련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식도 전해졌고요. 네. 특히 이게 직접적인 트리거로 작용한 것은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입니다. 매출 부풀리기 의혹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카카오 모빌리티는 그 기업 공개 IPO를 앞두고 있었죠. 이 택시 사업을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눠서 이제 매출을 과대 계상한 혐의로 이제 금감원의 정밀 감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제 가맹 계약을 맺은 택시 회사로부터 운임의 20%를 그 가맹 수수료로 받는데요. 네.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별 광고 노출과 데이터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운임의 16% 상당을 다시 이제 돌려준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이 결국에 카카오 모빌리티에 실질적으로 남는 부분 같은 경우는 3에서 4%잖아요. 20%를 받았다가 16%를 돌려주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실질적인 현금 흐름인 3에서 4%를 매출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금감원의 지적인 셈이죠. 매출을 많이 잡았나 보네요. 네, 네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과대 계상된 매출은 3천억 원 가량으로 알려졌는데요. 네네. 이 지난해 카카오 모빌리티의 연간 매출액이 7,900억 원 정도였다는 걸 고려하면 이게 30%가 넘는 수치입니다.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 회계 조작 의혹이 나오는 거니까 네. 앞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 추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연내 상장을 계획을 했는데 IPO를 위해서 상장 주관사까지 선정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번 회계 조작 의혹은 IPO나 투자 유치를 앞둔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선 상당히 그 민감한 이슈지 않습니까?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회계 조작 혐의 또한 이 금감원이 IPO를 앞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 회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를 고려하면 그 IPO를 고려해서 큰 틀에서 이제 지분 투자를 진행하려고 했었던 우리 금융 입장에서도 딜의 속도를 내기는 상당히 어려워진 셈이고요. 매출액이 과도하게 측정됐을 경우에 그 기업 가치가 왜곡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이제 지분을 샀을 때 이 지분이 뭐 더 가치가 내려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그 리스크가 있죠. 결국에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4천억 원 규모의 투자금 확보 기회를 약간 유보당한 셈이 됐습니다. 또 지금 이제 금감원이 감리 결과를 확정해야만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IPO는 감리가 다 끝나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초 이제 감리를 마무리해서 감리위원회에 이제 사안을 상정할 계획이고요. 이후에 증권선물위원회라고 해서 이 의결까지 거쳐야지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만약에 소송까지 또 가게 되면 또 수년이 걸릴 수가 있어서 그럼 IPO가 상당히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꺼려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절차상 이 감리가 끝나야 IPO를 진행할 수 있어서 그런 거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카카오 사태로 자금 조달 발등에 불똥. 이 한국투자증권이 요새 아주 열심히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지금 엔화부터 뭐 원화, 달러까지 전방위적 채권 발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 한투증권은 최근에 약 5,400억 원 규모의 3년 만기 외화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요. 네. 이 달러채 시장이 FOMC나 뭐 이스라엘 하마스 시장 전쟁 등으로 상당히 혼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조달을 강행했습니다. 네. 변수가 많은데도 거기다 올해 7월에는 엔화 표시 채권을 200억엔 규모로 발행을 하기도 했는데 네네. 이 당시도 굳이 뭐 이때 발행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좀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발행을 강행을 했죠. 네.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도 자금 조달 행보가 상당히 눈에 띄는 편인데요. 예. 이 금리가 일제히 최근에 연고점을 뚫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최대 3천억 원 규모 채권 발행을 추진을 했습니다. 네네. 예, 사실 그 좀 채권을 어떻게든 뭐 발행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건데 그 결과 이제 한투증권은 앞서 이제 조달 시장을 찾은 이제 미리에스 증권과 NH투자증권이 수요 예측을 또 그 했었었는데요. 이제 회사채 시장에서 네. 이 규모의 절반도 안 되는 이제 3천억 원 중에서 2,300억 원어치의 자금밖에 확보를 못했고요. 수요 예측 시장에서 네. 최종적으로 이제 목표로 했던 3천억 원에 못 미치는 1,800억 원만 발행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이 공격적인 자금 조달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그 부동산 PF 문제를 들 수가 있어요. 한투증권은 연말 들어서 이 자금이 더욱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PF 충당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예. 이 부동산 금융 등 위험 익스포저가 자기 자본 대비 비율이 300%를 상회했어요. 이 때문에 자금을 끌어모아야지 이 비율을 낮출 수가 있겠죠, 사실. 그리고 PF 브릿지론과 이제 계약금 대출 등 익스포저 부담이 1조 2천억 원에 달해서 지금 증권사 중에서 상당히 큰 편에 속하고요. 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가 첫 번째고 또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두 번째로는 이제 카카오 시세 조정으로 인한 그 나비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과거 뉴스포인트에서 뭐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 뭐 이름 뗀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이제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김범수 카카오전 의장이 SM 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정 혐의로 카카오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요. 지금 그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가 한투증권이거든요. 이 카카오 뱅크 대주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형사처벌이 현실화되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에 1대 주주인 카카오가 10%가 넘는 지분 초과분을 팔아야 돼서 네. 자동적으로 카카오뱅크의 27%가량의 지분을 가진 이제 2대 주주 한국투자증권이 대주주가 됩니다. 네, 사실상 뭐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네. 이 경우에 그러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이게 은행을 보유하게 되니까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 지주회사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은행 지주회사에 비해서 더 높은 자본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은행 지주회사들은 BIS 자본 비율을 맞춰야 되거든요. 네. 이게 더 까다로운 자본 관리고요. 이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자금을 땡긴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카카오 사태로 인해서 카카오뱅크 주가가 또 급락한 것도 이게 또 리스크인데요. 네. 이 카카오뱅크 지분 매입 당시 주가가 26,350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1,800원대까지 떨어졌. 18,000원대. 네, 그렇죠. 18,000원대까지 네. 떨어졌는데 이만큼 투자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은행 지주를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권사 자체로도 유동성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금 조달이 필수적으로 보이고요. 네네. 이 지금 한국투자증권도 결국은 카카오 때문에 네. 카카오뱅크 일대 주주가 네. 되는 걸 별 꺼려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 아닌가 네.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3분기 실적도 희비 엇갈려인데요. 이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를 네. 겪는 데 더해서 그 카카오 모빌리티까지 금감원 감리를 받고 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 3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 경쟁사인 네이버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네, 최근 네이버 흐름이 좀 괜찮죠. AI 등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 네. 카카오는 지금 뭐 사법 리스크 등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데다가 수익성도 떨어지면서
이게 지금은 양대 이제 플랫폼 체제로 좀 불리고 있는데 이 플랫폼 체제가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3분기 영업이익 전망도 네이버가 앞서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네이버의 예상 영업이익은 3,68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1.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네이버는 이제 지난해 대비 분기별 영업이익이 1분기와 2분기 모두 9에서 10%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 부문별로는 이제 광고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침체됐으니까 이 역성장이 불가피해 보이지만요. 그 서치 플랫폼 이제 본업인 이제 검색 광고를 포함해서 네. 이 부분은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또 커머스 상거래 부문은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서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네이버가 이제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하이퍼 클로버 X를 또 공개했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사업 부문에 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AI 서비스 트래픽이 증가하고 광고 수익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이버 실적은 들어봤고 카카오 실적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이 네이버는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네. 카카오는 영업이익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카카오의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12% 감소한 1,32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의 전년 대비 분기별 영업이익은 올해 1분기 55% 감소했고 2분기에도 33%의 감소율을 보였는데요. 네. 앞에서 설명드렸던 네이버와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네이버는 9에서 10% 증가세를 보였으니까요. 그 포털 부분은 뭐 사실 뭐 네이버가 더 우세하잖아요. 뚜렷한 방향성이 없고 이 시장에서 성장성이 없다는 판단이 지배적이고요. 네네. 무엇보다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이제 불거진 시세 조정 의혹으로 이제 뭐 금감원 조사,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된 것이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금융주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죠. 그 네이버의 3분기 실적 발표일은 이달 3일, 네. 카카오는 9일로 예정이 됐는데 보다 구체적인 실적은 이때 또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실적 발표되면 네. 네, 그때도 나와서 네.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